먼지로 뒤덮인 황야. 태양은 머리 위에서 내려찍히고 바람은 누군가의 말발굽 소리를 몰고 왔다. 그 산에는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의 이면을 꿰뚫는 듯했고 그가 끌고 온 말도 그와 닮은 듯 무표정했다. 한쪽 어깨엔 낡은 판초가 걸쳐져 있었고 허리춤에는 묵직한 권총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름 없는 그 산에는 누구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그 또한 아무에게도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가 도착한 마을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두 무리의 패거리가 마을을 양분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침묵하거나 굽신거렸다. 한쪽은 로조 패밀리, 또 다른 한쪽은 백스터 일가. 두 가문은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은 인간다움을 잃어갔다. 아이들은 울었고 여인들은 눈을 피했고 노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다. 그 누구도 이 마을의 정의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내가 말을 타고 마을 어귀를 넘었을 때 그는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말한다. 돈을 벌러 왔다. 고. 그러나 그 말은 반쯤은 거짓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 움직였지만 그 안에 묘한 정의감과 냉정한 연민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다. 오히려 두 편 사이를 오가며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게 만들었다. 한쪽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른 쪽에선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 그는 무자비했으나 동시에 냉철했고 그의 총은 언제나 정확했으나 그 안에 분명히 망설임이라는 온도가 섞여 있었다. 마을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갔다. 총성은 날마다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죽어나갔다. 그 사내는 그 중심에서 마치 바둑판 위의 수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그 또한 완전한 승자는 아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복수를 당하기도 했으며 무참히 구타당해 뼈가 부서지도록 얻어맞기도 했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땅바닥에서 다시 일어섰고 피투성이 얼굴로 다시 총을 들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이미 절반 이상 무너져 있었다. 두 패거리는 서로를 파괴했고 남은 것은 불타는 폐허와 죽음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결전을 치른다. 총성과 함께 하나둘씩 무너지는 적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모래바람 속에서도 그의 판초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끝이 났을 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그는 떠났다. 다음 마을로, 다음 황야로.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그저 떠도는 총잡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 사내는 알고 있었다. 정의도, 악도, 선함도 모두 상대적인 것.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해 싸운 자. 자신만의 방식을 가진 사내. 그렇게 황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삼켰고 그 사내의 발자국은 모래바람 속에 지워져 갔다. 황야는 언제나 말이 없다. 말하는 건 총소리뿐이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누가 정이고 누가 악인지 분간할 수 없고 대부분의 시간은 오해와 침묵 속에 흘러간다. 황야의 무법자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이름 없는 사내를 세워둔다.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정의의 편도 아니고 악의 편도 아니다.
그는 단지 무너진 질서의 경계선에서 모두가 외면한 선과 악의 회색지대를 걷고 있는 자다. 말 없는 남자의 철학.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한다. 그는 불필요한 언변을 경계하고 눈빛과 침묵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의 침묵은 무지의 침묵이 아니라 세상의 속물성과 가식적인 도덕에 대한 무언의 거부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름이 없기에 누구로도 규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인가? 직업으로? 가족으로? 소유한 재산으로? 하지만 영화는 말한다. 그 모든 외피를 벗겨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곧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저울 중립인가? 계산인가? 영화 속 사내는 처음엔 두 패거리 사이를 교묘히 넘나든다. 사람들은 그를 비열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악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는 현대의 이른바 영웅과 다르다. 그는 희생하거나 도덕적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의 판단력과 냉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의 방식은 계산적이지만 그 끝은 정의롭다. 그는 결국 두 악당을 서로 부딪히게 하여 스스로 붕괴되게 만들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고 떠난다. 이 장면은 관객에게 조용히 묻는다. 도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는 반드시 정면에서 맞서는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이용해 이루는 것인가? 불정의의 부재, 혹은 자기 방식의 정의. 황야의 무법자의 세계는 법이 없다. 보안관도 사라졌고 교회도 침묵했다. 모든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누구도 도덕적 선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 영화의 진짜 중심은 무법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법 속에서도 윤리를 지키려는 자이다. 이름 없는 사내는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탐욕이 무너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그 안에서조차 구할 수 있는 생명과 희망을 찾아낸다. 그는 모든 것을 구하진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 한다. 그가 구한 가족, 지켜낸 생명은 영화의 유일한 온기이자 구원의 단서다. 토네이도 삶은 결국 혼자 견디는 시간. 그는 마을을 떠날 때에도 아무 말이 없다. 감사 인사도 받지 않고 영웅 대접도 거부한 채 떠난다. 그에게 남는 건 단 하나. 등 뒤로 불어오는 황야의 바람뿐이다. 이 모습은 많은 인생의 단면과 닮아 있다. 누군가를 도왔더라도, 그로 인해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묵묵히 다음 여정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 여정이 누구도 몰라주는 길일지라도, 익은 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황야의 무법자는 단지 옛 서부극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다. 세상은 여전히 이익과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고, 선한 사람은 때로 손해를 보고, 침묵하는 이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겐 자기만의 정의를 실천할 선택이 남아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한다. 말로만 정의를 말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간직하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비록 이름 없이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삶 역시 누군가에게는 불빛 같은 이야기로 남을 것이다.